EDA 툴이라고 이제 반도체 설계하는 툴 제공하는 회사가 있는데 시놉시스라는 회사하고 케이던스, 삼성 쪽에 이제 있는 밸류 체인에서는 AD 테크놀로지나 코아시아 그리고 가온칩스 같은 회사들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테스트 하우스 이제 두산 테스나, 테스트 소켓을 납품하는 리노공업, 장비를 납품하는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미국의 엠코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 동진 세미캠 같은 이제 포토레지스트, 솔브레인 같은 업체들은 이제 에천트 같은 것들 많이 납품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가 좋아지면 어떤 회사들이 좋아지는지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파운드리 하려면은 공급망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일단 이제 설계 생태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제 설계 쪽에 뭐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설계 쪽에 IP를 제공해주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설계 툴을 제공하는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설계 쪽에서는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이 많이 수혜를 봅니다. 네. EDA 툴이라고 이제 반도체 설계하는 툴 제공하는 회사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시놉시스라는 회사하고 이제 케이던스 여기 이제 두 개의 회사가 좋아지고요. 이제 국내 삼성 쪽에 이제 있는 밸류 체인에서는 뭐 그 AD 테크놀로지나 뭐 코아시아 그리고 가온칩스 같은 회사들이 이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이런 이제 일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팹리스 업체들이 설계도를 주면 파운드리가 이제 바로 딱 받아서 생산해 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런 것들을 다 어레인지를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브로커 역할도 해주고 턴키로 뭐 수주를 받아서 전공정, 후공정까지 다 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라는 거고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네. 그러니까 파운드리 수율이 올라오고 TSMC랑 비등비등해지면 TSMC의 갑질에 못 이겼던. 네. 그래서 애플마저도 막 이렇게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완화되면서 그렇죠. 내가 이제 수주를 주는 네네. 팹리스 업체들이 일단 좀 좋아진다. 그렇죠. 그런 거네요. 그렇죠. 네. 이제 팹리스를 중개해주는 회사들. 중개해주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할 일이 많아지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TSMC로 가지 말고 삼성전자로 가. 뭐 이런 그렇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회사들이 그렇죠. 좋아지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공정이 또 되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시스템 반도체는 후공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삼성은 몇몇 후공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딱 표준화된 스탠다드밖에 없었는데 네. 이제는 막 요구하는 후공정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럼 여기 서플라이 체인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제 수혜를 보는 게 테스트 하우스 이제 두산 테스나 그리고 이 테스트 소켓을 납품하는 리노공업 그리고 여기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으로 이제 시장이 커지니까 여기서 이제 장비를 납품하는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같은 회사들이 좋아지고요. 후공정이라고 하면 그때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반도체를 만드는 게 네네. 끝나고 이제 후 작업들을 하는 네네. 거라고 보면 네. 그냥 가만히 생각해봐도 메모리처럼 다 정형화된 게 네네. 아니고 진짜 그렇죠. 다양한 거면 할 일이 맞습니다. 많겠어요. 그렇죠. 네. 요즘에는 특히나 이제 어떤 AI 칩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구조가 주상복합몰이잖아요. 그렇죠. 한쪽은 아파트, 한쪽은 오피스,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 2.5D 구조로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칩 단독 주택 구조로 딱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 IFC 몰 같은 것들 계속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너무 복잡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후공정 기술들이 점점 중요해지는 거고 이제 그런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해서 이제 장비를 납품하는 게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외주 받아서 해주는 회사가 이제 미국의 엠코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물량이 많아지면 이제 공정 케미컬 같은 것들, 반도체 라인에서 쓰는 뭐 가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본적으로 네. 들어가는 소재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케미컬. 많이 하는 게 이제 동진 세미캠 같은 이제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이제 솔브레인 같은 업체들은 이제 에천트 같은 것들 많이 납품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네네. 최근에 리노공업이 네네. 시스템 반도체 관련 회사잖아요. 네네. 뭐 소켓 업체로 이제 분류가 돼 있는데 실적 발표단 이후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네네. 왜 많이 빠졌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분기 실적 쇼크가 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재고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재고가 줄어야지 이게 재고가 피크아웃 하면 이제 이쪽 업황이 좋아지는 건데 지금 이제 전반적인 반도체를 보면 재고가 피크아웃 한 쪽은 차량 반도체 쪽하고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쪽하고 그리고 이제 수동소자 MLCC 같은 것들이 이미 피크아웃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고가 막 줄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쪽은 미리 주가가 반등을 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재고가 많은 게 메모리하고 모바일 AP 쪽이에요. 그런데 모바일 AP 쪽에 가장 오리엔트 돼 있는 회사가 리노공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5월 수출 데이터를 보면요. 네. 5월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보면 메모리는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달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모바일 AP는 재고가 많아요. 그럼 조만간 기다리면 AP 쪽도 퀄컴 같은 회사들이 워낙 재고 조정을 세게 하고 있어서 조만간 이제 턴어라운드 하거든요. 네. 그러면 리노공업도 조만간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리노공업이 왜 삼성 파운드리의 수혜냐면 TSMC에서 100% 생산하다가 삼성 쪽으로 이원화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 그러면 이거를 똑같은 설계도를 주면 여기서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삼성 팹에 맞게 또 막 최적화를 해야 돼요. 아. 그런 개발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하면 막 칩 만들어서 샘플을 가지고 막 또 테스트 해봐야겠죠. 그런 것들을 테스트 하려면 테스트 소켓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리노공업의 소켓 매출의 70%가 R&D용이에요. 아. 요런 그 테스트 하려는. 아, 네. 소켓이라는 네. 게 이제 네. 테스트 하는데 그렇게 네네. 많이 써요? 그렇죠. 이제 칩을 꼽아서 얘가 정기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계속 꼽았다 뺐다 하면 이게 다 있겠죠. 네. 바꿔줘야 되는 거죠. 아, 네. 그게 그 비중이 그렇게 크군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야 삼성으로 한번 바꿔봐. 이런 말 자체가 나오는 게 네네. 수혜네요. 그러면. 그렇죠. 어. 그러면 이제 얘들은 그리고 R&D용은 단가 인하를 세게 안 요구해요. 실제로 매출하고 이익이 많이 빠졌거든요. 1분기. 네. 그런데 영업이익률은 거의 유지했어요. 30% 중반대. 그 말은 단가 인하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단가 인하가 네네. 별로 없었다. 네네. 어쨌든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내용면에서는 그렇게 네. 좋은 부분도 분명히 네네, 있었다.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메모리 그러니까 재고 부분이 또 모바일 AP 쪽에서 해소가 된다면 네네.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네네. 설계 쪽은 미국 주식들을 많이 언급해 주셔서 잘 네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자 이게 그 시놉시스, 케이던스 네. 이런 회사들은 이제 설계 툴을 제공한다고요? 네네. 이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 옛날 건축도 이게 요즘에 뭐 이렇게 자대고 안 그리잖아요. 네. 다 컴퓨터로 설계하잖아요. 네네네. 똑같습니다. 이제 칩 설계도요. 다 컴퓨터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설계 툴을 제공해주는 회사가 글로벌 3개 정도가 있어요. 아하. 그게 넘버 원이 시놉시스, 넘버 투가 케이던스, 그리고 넘버 3가 멘토 그래픽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하. 멘토 그래픽스는 지멘스에 인수가 됐어요. 아하. 그래서 지금 이제 상장사로 보면 이제 시놉시스하고 케이던스가 있는데요. 여기가 또 EDA 툴이라는 그 툴을 중국으로 못 들어가게 막은 거죠, 미국. 그래서 중국의 설계 기술을 딱 막아버린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AI 반도체가 있으면 얼마나 많은 설계를 해야겠어요. 새로 설계해야 되는. 그리고 빅테크 업체들이 다 주문형 반도체 직접 설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EDI 툴을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새로 플레이어가 들어오기가 쉽잖아요. 요즘에는 다 머신러닝으로 해요. 이제는 툴 자체가 개발되는 게 AI가 막 개발합니다. 기존에 있는 이 빅데이터 기반으로. 네. 그럼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와서 뭐 어설프게 만들어봐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앞으로 AI 반도체 시대에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일단 뭐 이렇게 파운드리를 잘할 수 있는 회사가 하나 더 생김으로써 설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네. 많아질 거고 더 많아질 그럼 거예요. 툴을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청바지 파는 회사, 그러니까 네네. 서부 맞습니다. 개척 시대 청바지 같은 그렇죠. 회사랑 비슷한 곡괭이하고, 그런 네. 컨셉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오사트 업체 네네. 중에서 엠코 테크놀로지를 삼성전자가 인수한다 이런 네네.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네. 이제 엠코 테크놀로지는 사실 원래 한국 기업이었어요. 원래는 아남 반도체. 근데 IMF 때 미국으로 팔렸죠. 네, 미국 네. 국적이 됐고 지금은 이제 나스닥이 상장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글로벌 오사트 업체 중에 보면 탑 10을 딱 이렇게 줄을 세우면요. 7개가 대만 업체예요. 아. 왜냐면 이게 파운드리 생태계가 많아질수록 후공정 해줄 수 있는 일감들이 많아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세계 1등 오사트 업체는 대만의 ASE라는 업체예요. 네. 그리고 2등이 미국의 엠코 테크놀로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3등이 이제 그 JCET라고 장천과기라고 중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4등이 스필이라는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ASE에 인수돼서 지금 이제 ASE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할 수 있는 오사트 업체는 글로벌 보면 한 그 ASE하고 엠코 테크놀로지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JCT가 일부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이
지금 선단 공정은 굉장히 많이 따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병목이 후공정이에요. 아.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조직을 신설하고 부사장 조직으로 만들고 TSMC에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담당하는 핵심 인력도 부사장으로 초빙했잖아요. 이제 그게 그만큼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일단은 내재와 인하우스로 해결을 하려고 할 텐데 온양팹에다가 이게 안 될 경우는 M코어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죠. 아. 그래서 M코어가 앞으로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M코어가 베트남 공장에 한 2조 원을 투자를 해요. 엄청나게 큰 공장을 만들거든요. 거기서 누구 칩을 해줄까 생각해보면 삼성 파운드리하고 애플 물량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야, 그렇군요. 이게 파운드리 얘기하면 계속 이제 후공정이 계속 따라 나오네요. 네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할 일이 많아요. 이게 네네, 뒤에서 맞습니다. 이제 뒷단에서 할 일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어드밴스 패키징, 네네. 그냥 후공정 말고 좀 더 네네. 어드밴스된 주상복합몰. 그러니까 네. 주상복합몰을 자꾸 네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IFC 자꾸 생각하시면 네네, 될 것 그렇죠. 같고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회사를 살려고 할 정도로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네. 관심들이 많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공정이 이제 많아지면 당연히 이제 뭐 가스, 야, 좀 해봐. 이렇게 그쵸. 할 때 쓰이는 그런 소재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대표적인 업체들이 이제 동진 세미캠 그리고 솔브레인 이렇게 네네. 볼 수 있는데 이 두 회사는 공통점이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했다는 공통점이 좀 있어요. 네네. 어떻게 보면 국내 상장된 주식 중에 제일 탄탄한 실적과 뭐 이익률을 올리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동진 세미캠은 이제 포토 레지스트, 우리 아베 소부장 사태 때 이제 뭐 한창 핫했던 이제 그 노광 공정에서 필요한 소모품, 포토 레지스트를 하는 회사고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랜드 플래시에 필요한 이제 인산계 애천트를 주로 하는 회사인데요. 이 인산계 애천트가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에 이제 초산계 애천트가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용액을 이 회사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AA 공정이 잘 되면 두 회사 모두 수혜를 보는 거죠. 왜냐면 그 아직까지 동진 세미캠의 EUV용 PR은 D램 쪽에만 들어가요. 근데 향후에는 파운드리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뭐 삼성이 첨단 공정, 뭔가 차세대 기술을 할 때는 이 두 회사는 꼭 끼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GAA 하니까 그 게이트 올 어라운드, 네네. 동서남북 다 막는 그런 네네. 걸 얘기하셨는데 이 어쨌든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같이 따라가면서 좋아질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네네. 뿐만 아니라 이 두 회사는 2차 전지 소재 산업도 네네. 한다라고 들었어요. 네네. 일단 이제 반도체 쪽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새로 떠오르는 시장이 2차 전지잖아요. 네. 그래서 동진 세미캠은 이제 그 양극재용 CNT 도전제, 그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다가 공장을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노스볼트 쪽에 주로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 한 700억 정도 규모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 향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게 또 연간 600억 정도의 어떤 규모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포토 레지스트 반도체 소재 잘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2차 전지 CNT 도전제가 붙는 거고요. 그리고 실리콘 첨가제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거는 양산 스케줄은 안 나왔는데 이것도 되면 이제 향후 멀티플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솔브레인 홀딩스는 해외 쪽에서 또 하고 솔브레인은 국내 쪽에서도 많이 하는데 2차 전지 전액 이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매출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2차 전지 하면은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동진 세미캠도 그렇고 솔브레인도 그렇고 이제 동진 세미캠은 도전제를 네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솔브레인은 2차 전지 전해 쪽을 이제 담당해서 이제 하고 있다. 네네. 뭐 잘 될지 여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네. 뭐 잘하고 잘 된다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업사이드가 있다고. 네네. 보거든요. 매출이 꽤 이제 CNT 도전제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액 같은 경우는 솔브레인은 전액 매출은 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네. 이 부분도 어쨌든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서 네. 이 회사들도 뭐 파운드리 아니어도 또 좋은 네네. 점들이 좀 있긴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산 테스나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네. 이 두산그룹이 인수한 이제 테스트 전문 업체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다른 후공정 업체에 비해서 좀 좋게 보시는 포인트가 있다고. 일단 후공정 테스트도요. 이게 그 웨이퍼를 자르기 전 있잖아요. 동그란 웨이퍼. 요 상태에서 테스트하는 데가 있고 다 패키징 하고 나서 테스트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요 웨이퍼 테스트를 하는 게 돈이 좀 돼요. 그러니까 웨이퍼 테스트가 돈이 됩니다. 그래서 웨이퍼 테스트를 하는 회사는 두산 테스나하고 네페스 아크 정도가 있는데요.
넷패스 아크는 지금 뭐 투자 매력도가 저는 상대적으로 좀 두산 테스나가 낮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두산 테스나가 이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칩을 생산하는 물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테스트 물량도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외주가 많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칩이 고성능화 될수록 테스트 비용이 올라갑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이 회사가 지금은 가장 큰 매출처가 카메라 이미지 센서거든요. 시모스 이미지 센서인데 요게 2억 화소 테스트가 되면서 테스트 시간이 40%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단가를 시간별로 받기 때문에 40%더 받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AP, SoC, 시스템 온칩 쪽도 이제 하고 있는데 그쪽은 지금 뭐 비중이 한 38% 정도 돼요. CIS 쪽이 41%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뭐 퀄컴 스냅드래곤이나 엑시노스 2400이 새로 양산이 된다 그러면 테스트 쪽은 또 두산 테스나가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좀 기대감을 모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테스트 하우스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장비들을 계속 비싼 장비를 사야 돼요. 그게 이제 뭐 테라다인이나 어드반 테스트 같은 이런 데서 계속 비싼 장비를 사야 되는데 그동안에 계속 문제가 이제 높은 이익률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계속 밀어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두산그룹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된 거죠. 확실히 변화가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수율이 좋아지고 좋은 소식들이 들리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다음 월간 아신 때는 어떤 내용을 들고 오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